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1년 동안 임용시험을 준비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스터디들을 소개해드리고 그것들을 추천하는지 비추천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1년 동안 만나서 하는 그룹 스터디도 해보고 1대1 전화 스터디도 해보고 밴드 스터디, 인증 스터디 여러 가지를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해보면서 나름 시행착오를 겪은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공유해드리면 여러분들께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해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스터디는 쪽지 인출 스터디입니다. 이거는 대면으로 학원에서 만나서 했던 그룹 스터디인데요. 스터디 방식은 그 주에 배웠던 내용을 n분의 1 해서 각자 맡은 부분에서 문제를 내오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맡은 부분에서 문제를 낸 거를 쪽지에 적어와서 이제 모인 다음에 쪽지를 다 섞어서 돌아가면서 쪽지를 하나씩 뽑아가면서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스터디는 저는 일단 추천해요. 왜냐하면 다양한 관점에서 개념들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혼자 공부하다 보면 이 개념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다 생각해서 건너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여러 명이서 스터디를 하다 보면 나는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서 건너뛰었는데 다른 사람은 이것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외우고 또 문제로 내서 가지고 왔구나 이런 거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청킹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되게 외우기 힘든 잘 안 외워지는 개념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다른 스터디원이 나는 이거를 이렇게 외웠다 하면서 나의 청킹 방법을 공유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여러 사람의 청킹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공유되다 보면은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쪽지 인출 스터디는 대면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신다면 굉장히 추천하는 스터디입니다. 그럼 두 번째 스터디는 전화 구두 인출 스터디입니다. 이거는 비대면으로 했던 짝 스터디인데요. 스터디 방식은 이번 주에 공부한 내용 범위를 즉석에서 책을 이렇게 넘기면서 문제를 냈던 스터디입니다. 저는 이 스터디는 굉장히 강추하는 스터디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시대에 가장 효과적인 비대면 스터디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래도 밴드 스터디보다 이렇게 전화하면서 말로 하는 스터디가 기억도 더 잘 나고 또 스터디를 집중력 떨어지는 시간에 하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밤 10시쯤 되면 더 이상 머리에 집중이 안 됐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10시나 10시 반에 이 전화 스터디를 시작해서 한 11시, 11시 반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시간은 어차피 내가 책상에 앉아 있어도 집중이 안 되는 시간이고 그렇다고 내가 침대에 누워서 잠들 시간도 아니니까 그 시간을 스터디하면서 외웠던 개념을 상기시키다 보면 좀 더 효과적으로 시간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심 먹고 난 직후에 오후 시간에 스터디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시간이 제일 졸립고 또 피곤한 시간이기도 하니까 그 시간에 스터디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스터디 장점은 미리 문제를 내거나 하는데 시간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한 범위에 대해서 그냥 즉석에서 책을 넘기면서 보이는 것들, 보이는 개념에 대해서 문제를 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스터디는 진단 기준 스터디입니다. 이거는 대면으로 해도 되고 비대면으로 해도 되고 전화로 해도 되고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DSM-5를 외우는 스터디였는데요. 지적 장애는 언제 시작되고 뭐와 뭐의 결함이 있는 상태인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고 맞추는 거예요. 아니면 특정 학습 장애의 배제 요인을 다 말해보세요.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고요.
이 스터디는 제가 굉장히 강력 추천하는 스터디입니다. 왜냐하면 이 진단 기준은, 그러니까 DSM-5는 휘발성이 굉장히 강해요. 정말 외우고 까먹고 이것을 계속 마지막까지 반복하게 되는 파트입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반복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스터디가 상반기에는 사실 안 해도 되는데 하반기에는 특히 파이널 시즌 한 9월쯤부터는 꼭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전화 스터디, 짝 스터디로 했는데요. 이제 그 친구랑 범위를 정해서 오늘은 뭐 여기 외워보자, 오늘은 이 챕터를 외워보자 해서 그 파트에 있는 이제 진단 기준들을 외우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묻고 답하는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네 번째 스터디는요, 형성평가 인증하기 스터디입니다. 이거는 교수님이 내주는 형성평가를 다시 풀고 이제 밴드나 카톡방에 인증하는 스터디였어요. 이거는 뭐 쏘쏘 그럭저럭이었던 스터디였던 것 같아요. 엄청 좋았다 이것도 아니고, 그치만 뭐 비추천할 만큼 쓰잘데기 없는 스터디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어쨌든 학원 교수님이 내주신 그분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형성평가 내용을 혼자서는 사실 다시 안 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복습할 수 있는 어떤 장치로서 뭐 괜찮은 기능을 했다, 이 정도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다섯 번째 스터디는요, 기상 스터디입니다. 기상 스터디는 방식이 어떻게 됐냐면 이제 타임 스탬프가 찍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책상 위에 책과 필통을 놓고 그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단톡방이나 밴드에 올리는 스터디입니다. 이 스터디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비추천하는 스터디예요. 왜냐하면 저는 경험상 컨디션에 따라서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되게 힘든 날이 있어요. 그런 날에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더 자고 일어나는 게 오히려 그날 하루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떤 컨디션 조절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 기상 스터디를 들어갔다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싶어서 다시 나왔습니다. 그치만 누군가에게는 정말 효과적인 스터디가 될 수 있겠죠. 그냥 저한테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럼 다음으로 마지막 스터디는요, 이건 스터디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한데 공부 시간 측정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이들 쓰시는 열품타라는 어플을 썼는데요. 이거는 좋았던 게 일단 지금 현재 막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고 누가 공부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오늘 몇 시간 공부했는지,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약간 경쟁심도 들고, 내가 좀 한 번쯤 1등 찍고 싶다 이런 마음도 들고, 좀 내가 놀면 안 되겠다 이런 압박감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그날 하루에 뭐 얼마나 딴짓을 했고 얼마나 쉬었고 얼마나 공부했는지 이게 다 분석되어서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나의 시간 사용을 되돌아보고 뭐 반성을 하기도 하고 좀 뿌듯해하기도 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공부 시간을 측정하는 어플리케이션, 사실 뭘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기한테 맞는 어플리케이션을 찾아서 사용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시간 사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소개하고 싶은 스터디는 여기까지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터디는 만들기 나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원하는 스터디가 있다, 난 이런 스터디를 해보고 싶다 싶으시면 적극적으로 만들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스터디를 해도 될까 싶은 것들도 내가 필요하다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획을 세워서 이런 스터디를 하고 싶다 계획을 세워서 혹시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주변에 물어보시면 한 명쯤은 나타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해보다가 좀 아닌 것 같으면 그만하면 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스터디를 시도해보시고 또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스터디라는 게 정말 잘만 활용한다면 아주 효과적인 공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하기보다는
스터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이나 인스타그램 DM을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공부도 힘내시고 저는 다음번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